예, 다음 질의는 이성은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 바랍니다. 예, 하시죠. 서울 서대문 갑 출신 이성원 의원입니다. 18대 국회 그 마지막 감사를 맞이하면서 여기 8번째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금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 및 개선 방향을 포함해서 11가지 주제를 이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슈별 분석은 국회 입법조사처 각계 분야 전문가들이 아주 힘들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을 다 충분히 질문을 못합니다만은 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꼭 참고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은행 강만수 산업은행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산업은행 민영화에 있어서 그 높은 예대율과 예수금 규모가 저조한 것이 이제 고질적인 방해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돼 왔었는데 최근에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은행 그 기간 운영 감사를 실시했는데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상금체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와 수신 기반 부족으로 인해서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시중은행에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단기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이 미충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감사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런, 오늘 전반적으로 이 수신 기반, 다음에는 이 수익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런 개인 수신 기반도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지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산업은행에서 6월 달에 그 감사원과 금융위에다가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산업은행은 당분간, 예대율 목표는 달성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수신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 들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무슨 점포 확대, 새로운 신종 이 상품들 개발,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소위 다이렉트 뱅킹 9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 종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개인 금융 수신 기반을 그러고 있습니까? 예, 확충해 나가고 제가 자료 보니까 2010년도에 점포가 늘었고 개인 고객도 좀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의 개인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수신 고객 15만여 명 중에서 한 13만 정도. 13만 명이요? 네, 정도 개인 고객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지금 고객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0만 명이나 그랬습니까? 아니, 1,050만 명 됩니다. 1,050만 명? 네. 13만 명이 개인 고객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은행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고액 자산 중심, 그리고 다이렉트 뱅킹으로 지금 점포를 일반 시중은행들이 900개, 1000개 이렇게 많이 가진 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은행은 지금 점포 수가 다 해서 59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좀 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객 수 때문에 거액 수신 고객을 많이 유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제게 제출한 2011년도 거래자별 예금 잔액 현황 이걸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011년도 산업은행이 개인이 예금한 금액은 개인 예금액 8조 2001년 11년 8조에서 12조가 됐습니다. 2조에서 3조 6,446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신거래처 부분은 1월 달에 8조 9,191억에서 8월 달에 12조 1,0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 법인은 2조에서 3조, 금융기관 7조에서 7조 됐는데 여기서 지금 여신거래처 고객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출해준 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렇죠. 대출해준 기업에 대해서 받는 수신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8조에서 12조까지 4조가 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 이 거래의 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새로운 신탁 상품이라든지 요 근래 새로 신종 상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은 예. 실제로 2011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예금 잔액이 지금 29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인과 일반 법인이 속하지 않는 여신거래처 예금 규모가 12조 1천억이어서 전체 42%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은행에서. 예? 대출 해주고 나서 그 거래 기업들이 다시 예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 구속성 예금 아닙니까? 예, 원래 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여신 기업에만 원래 수신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물론 꺾기도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산업은행 아니, 저희 지금 이게 중요한 게 국책은행으로 있는 산업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꺾기를 통해서 예금을 늘린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꺾기는 제가 아는 바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감사원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산업은행에서 꺾기를 통해서 지금 지적받은 점포만 11개 점포에서 15명이 지금 주의 통보를 받았어요, 이미.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왜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래를 하니까 시설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신을 아니, 이 부분은 한번 다 챙겨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산업은행에서 우리 금융지주 인수 포기한 이래 6월 달에 포기하셨죠? 6월 달에. 우리 금융. 우리는 공식적으로 처음부터 결정한 바도 없고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6월 달에 그걸 포기했는데 지금 8조에 서 있다가 지금 6월 달 이후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4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8월 달부터 4조가 늘었는지 대해서 이게 기존의 산업은행에서 해왔던 거래 관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꺾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주의 통보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옛날 신문사부터 꺾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도 해봤고 그런데 사실은 꺾기는 좀 견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좀 견해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꺾기의 관행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막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행장님 그런 기본 생각과 달리 내부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자 예금 중에서 구속성 예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예,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어봤더니 2011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이.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산업은행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거래처 예금 중에서 구속성 예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또 이 구속성 예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여기 대해서 우리 행장님께서 좀 조치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종합감사 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금융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영욱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녹색금융 지원 실적 현황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 대출 총액이 5,879억, 투자는 3,981억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녹색금융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좀 골고루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골고루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골고루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금융 대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다 대기업 중심으로 됐어요. 대출의 경우는 총 37건인데 이 중에 84%인 31건이 대기업에 됐습니다. 금액으로 90%거든요. 투자 건수도 13건 중에서 5건에 불과하지만 지원 금액이 전체 투자액의 13%가 다 대기업에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대체로 그 녹색 선정 기준이 뭐예요? 지금 이제 녹색 산업에 대해서는 역시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뭐 자금이 녹색금융 소요되기 지원되는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네. 투자를 하거나 대출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대출을 하기 위한 뭐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산업이라는 것은 아니,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자 소요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지금 사업이기 사장님 때문에 들어보세요. 네. 지금 녹색금융 대출이나 투자를 집행한 대기업 중에서 그러면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한 녹색 기술이나 녹색 사업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 대기업 중에서는, 녹색금융 대출 받은 대기업 중에서는 이런 인증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증받지도 않은 대기업들한테는 잔뜩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투자하면서 정작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아니, 정책금융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디다 대고 손을 벌려야 되겠습니까? 대기업 중심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그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